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2022년 3월의 서울 명동.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새벽부터 캠핑 의자를 끌고 나와 매장 앞에 줄을 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였을까요? 명품백? 한정판 운동화? 아니면 아이폰 신제품? 정답은 시계입니다. 그것도 33만원짜리 시계. 근데 이 시계, 정가 기준으로 그날 당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몇백만원 넘는 웃돈이 붙어서 팔렸습니다. 한정판도 아닌데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하나의 시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전략이 어떻게 한 브랜드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9년 일본 세이코가 세상을 뒤흔든 시계 하나를 발표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쿼츠 시계, 아스트론. 기계식 시계처럼 정기적으로 태엽을 감을 필요도 없고 부품도 훨씬 단순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스위스 시계 업계에 쿼츠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400년 역사의 스위스 시계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스위스 시계 업체 수는 1600여 개에서 600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메가, 브레게, 블랑팡,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니콜라스 하이에크. 경영 컨설턴트였던 그는 쓰러져가는 스위스 시계 업계를 자문하러 왔다가 오히려 직접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1983년 그는 망해가던 두 시계 연합인 SSIH와 ASUAG의 합병을 주도하며 컨설턴트에서 직접 투자자로 전환합니다. 이후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바로 스와치입니다. 스와치는 처음부터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저렴하고 다채롭고 패션처럼 소비되는 시계. 고급 기계식 시계가 평생 간직하는 유산이라면 스와치는 유행에 따라 바꾸는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이에크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스와치로 저가 시장을 지키면 오메가와 브레게 같은 고급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스와치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브랜드는 단순한 시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스와치를 패션 업계처럼 운영했습니다. 1년에 2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형태로 정기 컬렉션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행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브랜드의 핵심 DNA로 삼았습니다. 1985년 스와치는 아티스트 피카소와 첫 번째 아트 스페셜 컬렉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86년 팝아트의 대명사 키스 헤링과 협업합니다. 스와치는 아트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시계가 아니라 캔버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스와치의 콜라보 리스트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미키마우스를 앞세운 디즈니와의 협업, 각국의 신의 아티스트들과의 프로젝트,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와의 파트너십까지. 스와치가 피파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로 활동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계를 팔지 않는다. 이야기를 판다. 어떤 스와치를 차고 있느냐는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라 아이덴티티의 표현 수단이 된 겁니다. 그게 스와치가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4년 애플이 애플워치를 발표합니다. 처음에는 스위스 시계 업계가 애플의 시계를 무시했습니다. 스와치 그룹의 니콜라스 하이에크 주니어 회장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워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전체 스위스 시계의 분기 수출량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기준 스위스 시계의 연간 수출 물량은 약 1,580만 대였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스와치였습니다. 왜냐고요? 스와치의 포지션이 세컨드 워치, 즉 메인 시계 외에 일상적으로 차는 두 번째 시계였거든요. 그런데 애플워치가 정확히 그 자리를 노렸습니다. 건강관리의 알림까지. 애플워치는 패션 시계가 줄 수 없는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쳤습니다. 외출이 줄자 패션 시계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스와치는 또 한 번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2022년 2월 스위스의 어느 비밀 작업실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프로젝트는 스와치 그룹 내부에서도 1급 기밀이었습니다.
오메가와 스와치의 콜라보.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었습니다. 오메가는 스와치 그룹 내 최고급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700만 원이 넘고 특별판은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 오메가의 얼굴인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스와치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케이스는 바이오 세라믹 소재로, 무브먼트는 쿼츠로, 가격은 30만 원대로. 태양계 천체를 테마로 한 11가지 에디션이었습니다. 태양부터 명왕성까지. 2022년 12월 6일 문스와치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결과는 역사에 기록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서울 명동 스와치 매장 앞에 맨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출시 당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이 100만 원 넘게 붙은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스와치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스와치 측은 긴급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한정판이 아닙니다. 계속 생산하겠습니다. 스와치 그룹이 2022년 7월 발표한 상반기 리포트에 따르면 문스와치 출시 이후 스와치 판매량 물론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의 판매량도 동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시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콜라보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오메가는 왜 자신의 얼굴을 스와치에 빌려줬을까요? 단순히 그룹 내 식구라서? 그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메가 팬들 사이에서는 이 콜라보가 오메가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왔으니까요.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983년 스위스 시계 산업이 무너지려 할 때 스와치가 저가 시장을 지탱해줬고 오메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스와치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와치는 40년 동안 저가의 방패였고 오메가는 그 덕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의 얼굴을 스와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새로운 소비자 유입, 젊은 고객 확보, 브랜드 화제성으로 효과적인 성공을 했죠. 그리고 성공한 문스와치는 스와치에게 새로운 공식을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 스와치는 같은 방식으로 블랑팡과 협업합니다. 블랑팡은 1735년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블랑팡의 다이버 워치, 50 패덤스 디자인을 스와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번엔 태양계 대신 5대양을 테마로 했고 쿼츠가 아니라 스와치의 자체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시스템 51을 탑재했습니다. 문스와치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계승한 시리즈였습니다. 자,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스와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콜라보를 할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리기 때문입니다. 화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스와치는 4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스와치의 콜라보 전략에는 더 깊은 논리가 있습니다. 첫째, 스와치는 시계 자체가 아니라 시계를 통한 문화 경험을 팝니다. 키스 헤링, 오메가와의 콜라보는 모두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둘째, 스와치는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만듭니다. 문스와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은 단순히 30만 원대 시계를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오픈런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 시계는 그 경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콜라보는 스와치가 마켓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1980년대 쿼츠 파동 때도 2020년대 스마트워치 파동 때도 파트너를 찾아 함께 싸웠습니다. 이것이 스와치의 생존 방정식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능력. 1983년 스위스 시계 산업이 무너지려 할 때 스와치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그 탄생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와치가 없었다면 오메가도 없었고 브레게도 없었고 400년 스위스 시계 역사도 단절됐을지 모릅니다. 스와치는 40년 동안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와 그리고 형제 브랜드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와치의 콜라보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마케팅 수법인지 아니면 진짜 생존 전략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